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난데터미스틱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난데터미스틱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디터미스틱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될 때,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델타 펑션의 인풋에 대해서 보통 이제 DFA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이제 하나만 나오게 되죠. 상태가 하나, 단일 상태만 나오게 되고요. NFA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상태의 어떤 부분집합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다음번에 골라야 될, 다시 말해서 델타 펑션을 확장을 해서 하나의 시작 상태에서부터 이미 어떤 스트링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나게 되는 다음 상태들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상태들의 전체 조합에 대해서 다시 입력 심벌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징인데, 보시는 것처럼 시작 상태에서부터 어떤 터미널 심벌들을 인식해 가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실질적으로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가 어떤 스트링을 인식한다, 안 한다는 여러 개의 상태의 경우에서 하나의 어떤 인식 패스라도 존재한다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트리의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 non-deterministic finite automata를 기반으로 스트링을 인식하는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게 되는데, 트리의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돼요. 상태의 개수와 입력 스트링의 개수에 따라서 트리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트리를 우리가 접근할 때 백트래킹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트리 전체를 서치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 트리 전체를 서치해야지 어떤 스트링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하게 되죠. 굉장히 어떤 계산 복잡도가 이제 큰 그러한 형태의 분석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NFA의 특징을 봤더니 우리가 이걸 이제 DF로 변환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변환하는 그러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NFA가 어떤 스트링들을 인식을 해갈 때 여러 개의 상태 조합에서 해당 심벌을 보고 출력 상태 조합, 해당 심벌을 보고 다시 출력 상태 조합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들의 조합을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된다면 비록 상태의 개수는 원래 상태의 개수가 Q개였다가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상태의 개수는 늘어나지만 오토마타 자체는 NFA에서 우리가 DFA로 바꿔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NFA를 이제 DFA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소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NFA를 DFA로 변경을 한번 해봤고요. 변경하는 과정에서 또 재미난 특징을 하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상태 조합들을 다 새로운 상태로 간주하고 각각의 새로운 상태들에 대해서 입력 심벌에 따라서 출력 상태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두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녀석이 생기게 되느냐, 이제 B 상태와 같이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도달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inaccessible한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들은 모두 다 우리가 제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태들을 제외하고 봤더니 오토마타의 그 크기가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접근 가능한 accessible한 그런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태 조합을 간주를 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가 NFA를 DFA로 컨버팅하는 알고리즘을 약간 개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접근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상태들 조합으로 추가를 해주고 그 결과로 DFA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NFA 중에서 좀 이제 특별한 NFA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입실론 NFA. 좀 특별한 NFA가 있었는데 이 NFA는 델타 펑션이 약간 이제 확장이 됩니다. Q하고 시그마 그리고 누가 추가가 되냐면 입실론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Q하고 시그마 제대로 표현하면 이게 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이에 Q 승계의 어떤 이제 상태들을 이제 출력을 내주는 그런 이제 입실론 NFA를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고요. 자, 이 입실론 NFA의 특징은 특정 상태에서 심벌을 보지 않고도 상태가 전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심벌 없이 상태를 전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상태에서 입실론 무브가 존재한다라면 이제 그 입실론 무브가 가능한 상태까지도 우리가 고려 상태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에서 A에서 입실론 무브가 가능한 상태가 B, 그 다음에 D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A 상태에서 어떤 한 심벌을 본다라는 얘기는 동시에 이제 B, 그 다음에 D 이 세 개의 상태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 그런 속성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실론 클로저라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의를 했고요. 입실론 클로저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입실론 NFA에서 특정 상태와 동등한 같이 따져봐야 되는 상태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실론 NFA에서의 DFA 컨버팅 알고리즘은 입실론 클로저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accessible state를 기반으로 한 NFA to DFA 컨버팅 알고리즘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입실론 NFA에서 DFA를 우리가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뤄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A의 이제 최소화라는 개념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FA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FA의 우리가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뭐 F 뭐 이러한 이제 5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시그마는 사실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알파벳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에 입력을 제한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고요. 쉽게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FA의 상태를 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델타 펑션이 상태와 입력 심벌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트랜지션 테이블,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차원별로. 이게 한쪽은 상태, 한쪽은 입력 심벌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쪽은 상태들, 이쪽은 인풋 심벌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요 트랜지션 테이블이 결국에는 DFA를 구성하는 어떤 액션들의 이제 총 집합이고요. 총 집합이고, 자, 이게 그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될 때 2차원 배열 형태로 이제 보통 많이 이제 구현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그마의 개수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시그마의 개수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이 전체 테이블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FA의 어떤 필요한 메모리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FA가 그 인풋 심벌에 따라서 이렇게 전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이 과정도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상태를 우리가 원래 상태에서 상태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라면 매트릭스의 전체 사이즈가 초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동그라미였다가 상태를 만약 줄이게 되면 굉장히 작아진 테이블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상태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FA에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인풋 심벌이 구별이 된다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우리가 세우고 FA의 이제 최소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스타로 표현되는 어떠한 스트링 오메가가 Q1 상태와 Q2 상태에 대해서 구별이 된다라는 distinguish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라면 델타 펑션 Q1에서 오메가를 보고 간 출력 상태가 Q3고요. Q2에서 오메가를 보고 간 출력 상태가 Q4일 때 Q3하고 Q4 중에 딱 하나만 종결 상태에 포함이 된다라면 Q1과 Q2는 서로 구별이 되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가 이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상태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오토마타의 상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특정 임의의 상태에서 어떤 임의의 상태에서 스트링을 이제 보고 가야 되는데 스트링 A, B, C가 있을 거고요. A, B, C를 보고 어떤 종결 상태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특정한 상태에서요. 내가 A, B, C를 보고 종결 상태로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자, 이게 Q1, 이게 Q2라고 해보죠. 자, 오토마타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인풋 심벌을 보고 종결 상태에 도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어떠한 그 상태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특정한 상태에서 내가 인풋 심벌을 보고 상태를 계속 이제 전이를 하게 되는데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태에서 내가 특정한 인풋 심벌을 보고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해당 입력 심벌을 보고 종결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 패스, 두 번째 패스, 어떤 패스를 따르거나 의미가 이 패스를 서로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A, B, C를 똑같이 인식하고 종결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구별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모양을 그려가지고
이 경우도. 이 상태에서도 A, B, C를 보고 내가 종결 상태로 간다라면은 각각의 상태에서는 인풋 심벌 A, B, C를 보면은 내가 종결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상태에서 A, B, C를 입력을 받던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령 요거 하나만 요 부분을 살려두고요. 이 부분을 날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나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어때? 상관이 없나요? Q2에서 A, B, C를 보고 가는 거. 예. 어떤? 종결 상태. 종결 상태라는 거는 내가 이 상태에 가면은 스트링을 더 보지 않고 멈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스트링을 더 보지 않고 멈출 수가 있다라는 얘기. 위쪽으로 와서 A, B, C를 인식하고 종결이 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상관이 없게 돼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건 기존에 있던 상태들은 어떻게 되죠? 어떤 상태로 바뀝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제거할 수가 있죠. 제거할 수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상태수가? 상태수가 줄어들게 돼요. 상태수가.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구별이 가능하다, 구별 가능한 상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아이디어로 사용이 돼요. 어떤 상태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는 동일한 인풋 심벌을 보고 갔을 때 하나는 종결 상태로 빠지게 되고 하나는 종결 상태가 아니게 되면 이 두 개의 심벌은 우리가 같게 취급할 수 없고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구별 가능한 상태는 우리가 줄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구별이 불가능한, 동등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태는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정의를 합니다. 자, 이 equivalence relation이라는 알고리즘은 어떤 상태들의 이제 프로퍼티를 계산해서 해당 상태들의 프로퍼티가 같다라면 구별되는 상태들하고 이제 분할을 해주고요. 같은 상태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상태가 상태에 대해서 또다시 계산해서 프로퍼티가 달라지면 해당 상태를 다시 한번 또 분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스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스텝은 어떤 상태들이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인가 아닌가로 전체 상태를 분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태 집합 Q에서 종결 상태 집합과 비종결 상태 집합 두 가지로 이제 파티셔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인풋 심벌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들을 대입을 해보고 어떠한 클래스로 전이가 되는지를 따져봅니다. 서로 다른 클래스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구별 가능한 상태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래스로 전이를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2번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파티셔닝이 발생하지 않으면, 파티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 상태들이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상태들로만 이제 모였다라고 보이고요. 각각의 상태들, 이 equivalence 클래스들을 새로운 상태들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equivalence relation을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입력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A부터 F까지. 자, A부터 F까지 이제 6개의 상태고요. 자, 그 중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A하고 F가 종결 상태 집합입니다. 종결 상태 집합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태들로 각각의 상태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번 상태와 이제 2번 상태들 집합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종결 상태 집합을 1, 비종결 상태 집합을 2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고요. 자, 입력 심벌이 A하고 B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A하고 B를 대입을 해봅니다. A하고 B. 그래서 상태 A가 A를 보고 전이하게 되는 상태는 F이기 때문에, 그렇죠? A에서 A를 보고 전이하는 상태는 F죠? 클래스 1입니다. F에서 A를 보고 전이하는 상태는 어디죠? 역시 클래스 1이고요. A가 B를 보고 전이하는 상태는 B이기 때문에 클래스 2. F에서 B를 보고 전이하는 상태는 2번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클래스 2가 되죠. 왜 이렇게 아픔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상태들 한번 볼까요? B번, 뭐, 그거 하기 전에, 뭐, 간단히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가지고, 자, 원래 오토마타가 이런 모양이죠? 클래스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하나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로 취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임의의 상태가 A를 보고 자신으로 오고 B를 보고 다른 상태로 가는, 이게 이제 클래스 2번이고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equivalent 클래스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A일 때 서로 똑같은 클래스를 가기 때문에 같은 종결 상태 안에서 A를 보고 같은 종결 상태로 전이를 하고요. B를 보고 똑같이 클래스 2번으로 가기 때문에 2번 상태로 전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상태가 하나의 상태로 머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이에요. 자, B를 보게 되면 B는 이제 A를 보고 E로, 그 다음에 B를 보고 D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B는 전부 다 A를 보고 2번 상태에 B를 보고 2번 클래스로 전이를 하고요. C는 어떻게 되냐면 A를 보고 C, B를 보고 F로 가게 되네요. 그래서 2번, 1번. D는 A를 보고 D, B를 보고 A로 가기 때문에 역시 2번, 1번. E는 B하고 A 모두 각각 B, C로 가기 때문에 2번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계산을 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1번 클래스는 A하고 B에 대해서 구별이 되지 않아요. 클래스 1은 A일 때 전부 다 원소들이 클래스 1이고 B일 때 전부 다 클래스 2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고요. 클래스 2는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구별이 되냐면 이 녀석이 구별이 되죠. 그 옆에 있는 녀석하고 B하고 E는 A일 때 2, 그 다음에 C하고 D도 A일 때 2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지만 B를 봤을 때는 B하고 E는 2번 상태로 전이하고요. C하고 D는 1번 클래스로 전이하기 때문에 이 그룹이 구별이 되게 됩니다.
1번 그룹하고 요 그룹하고 그룹이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저 그룹이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파티셔닝이 발생하고요. 계산을 해보면 A하고 F는 A를 보고 어디로 전이하게 되냐면 여전히 1번 상태, B를 보고 전이하는 상태는 B2이기 때문에 2번 클래스 똑같고요. B하고 E는 A를 보고 각각 B하고 E 서로 전이를 하게 되죠. 2번 클래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B를 보고 C하고 D, 각각 C하고 D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C하고 D로 전이를 하게 되니까 클래스는 3번 클래스. 그 다음에 C하고 D는 A를 보고 C하고 D, 자기 자신의 그룹으로 가게 되죠. 3번 클래스. 그 다음에 B를 보고 A하고 F, 1번 클래스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상태가 구별이 되나요? 더 이상 구별이 되는 상태가 없죠. 더 이상 구별이 되는 상태가 없어요. 각각의 원소들의 인풋 심벌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은 상태, 똑같은 클래스로 바뀌기 때문에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티셔닝을 멈출 수가 있죠. 파티셔닝을 멈출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델타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델타 펑션을 다시 정의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런 오토마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번 오토마타. (1번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으로, B를 보고 2번으로, B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 B를 보고 3번으로, 3번에서 A를 보고 자기 자신, B를 보고 1번 상태로. 저기 보시는 이제 6개의 상태를 가지는 오토마타가 3개의 상태를 가지는 오토마타로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어요.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두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는 똑같습니다. 똑같게 돼요.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예, 뭐라고요? 다시. 예. 1번에서 종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할 수도 있죠. 종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이할 수도 있죠. 가령 뭐 간단한 오토마타 간단하게 그려보면 뭐 이런 거. A, B, C. 자, 저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A, B 인식하고요. A, B, C, A, B 인식하고요. A, B, C, A, B, C, A, B 인식하고. 그렇죠? 정결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멈출 수도 있지만 전이가 가능합니다. 다른 상태들로. 또 궁금한 점.
이렇게 우리가 상태를 우리가 최소화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토마타에 대해서 이런 상태를 이제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조합을 하면 어떤 오토마타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액세시블 스테이트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접근이 불가능한 인액세시블 스테이트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하게 돼요. 모두 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같은 데서도 전혀 필요가 없죠. 접근 불가능한 상태는 이러한 동치 관계 같은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액세시블 스테이트를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요.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런 부분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inaccessible한 스테이트가 없는 과정의 그러한 어떤 상태 집합에서 equivalence relation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줍니다. equivalence relation을 계산을 해주고요. 그렇게 계산된 equivalence relation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오토마타를 정의를 해줘요. 새로운 오토마타. 방금 전에 이렇게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과정을 거치고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오토마타를 정의한 것과 똑같이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된 오토마타 M'의 상태 Q'은 보시는 것처럼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우리가 구별되는 어떤 그 클래스들의 어떤 셋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이렇게 1, 2, 3 번호처럼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정의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이제 새로운 상태에서 특정한 심벌을 보고 가는 다음 상태들을 전부 다 이제 델타 펑션들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상태들에서 이제 Q0에 해당되는 녀석을 새로운 오토마타의 Q0 프라임. 자, 그리고 원래 상태에서 종결 상태였던 상태들을 새로운 종결 상태 집합 F'에서의 종결 상태로 우리가 간주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퀴벌런스 클래스로부터 이제 최소화된 오토마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오토마타를 리듀스드 됐다, 최소화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축약된 오토마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저기에서 제거한 것과 같이 오토마타의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없어야 된다. 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상태 집합 Q에서 모든 상태들이 전부 다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 모든 상태들이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토마타를 우리가 리듀스 오토마타로 만들라는 얘기는 접근 불가능한 상태 다 제거하고 이퀴벌런스 클래스 계산해가지고 상태들을 전부 다 구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해당 오토마타의 상태 수를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자, 간단한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주어진 오토마타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뭐 결과는 다 나와 있지만 한번 그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도록 해봅시다. A, B, C, D, E, F 총 6개의 상태가 존재하고요. 종결 상태는 E하고 F입니다. E하고 F.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티셔닝은 종결 상태와 비종결 상태로 나뉘게 되죠. 종결 상태와 비종결 상태로 우리가 나뉘게 되고요. 자, 인풋 심벌이 0하고 1이니까 클래스 네임은 A하고 B로 합시다.
자, 그래서 6개의 상태, 2개의 input 심볼이 존재하고요. 각각 0하고 우리가 1을 이제 입력으로 받았을 때 파티션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0일 때, 2일 때 0을 보고 D로 가네요. 그렇죠? 2일 때 0을 보고 D로 가고요. 이 두 개가 종결 상태. 자, 이게 비종결 상태. D로 가고요. F2로 가네요. D는 클래스가 B고요. 그 다음에 1을 보고는 F하고 E로 각각 전이를 하기 때문에 전이하는 클래스가 A 클래스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나요? A일 경우에는 BC로 가고요. 전부 다 B. B일 경우에는 EF. C일 경우에는 AA. D일 경우는 역시 FE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구별이 가능하죠. 구별이 가능하죠.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을 해서 클래스를 다시 쪼개게 되죠. 자, 이 F일 경우엔 DF, 이일 경우 D하고 F, D하고 F로 전이를 하네요. 그러면 C, 그 다음에 A. 자, F일 경우 D하고 E, C, A로 전이를 합니다. 자, A는 전이를 어디로 하느냐? B, C로 전이를 합니다. B, C. B하고 C니까 C, B. 그 다음에 C의 전이는 AA. B, B로 전이를 하네요. 그 다음에 B의 전이 상태는 어디죠? EF로 전이를 하니까 EF는 A일 거고요. D의 전이는 FE로 전이를 하네요. 역시 A. 누가 다시 파티셔닝 되죠? 이 녀석이 다시 파티셔닝 되죠. 그러면 다시 자, 이 F를 다시 보게 되면 이 F에는 DF. 그래서 DA. F는 DE. 역시 DA. 구별이 더 안 되고요. B는 사실 뭐 원소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별이 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원소 하나짜리는 다른 거하고 구별이 될 게 없죠.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B하고 C로 전이라니까 D하고 C가 될 거고요. C의 전이 상태는 A로 전이를 하네요. B하고 D는 어떻게 되나요? EF, FE. EF, FE이기 때문에 이건 모두 다 AA입니다. 더 이상 파티셔닝 되나요? 더 이상 파티셔닝이 안 되죠. 더 이상 파티셔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 파티셔닝이 다 각각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상태 Q하고 똑같아지게 되고요. 중간에 멈추게 되면 원래 상태 Q보다 이제 줄어든 그런 상태 집합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예제는 4개의 상태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4개의 상태에 대해서 역시 오토마타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오토마타를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4개의 상태를 가지는 오토마타. 그 다음에 종결 상태는 누가 될까요? 이 녀석 종결 상태가 되겠죠. A 상태가 종결 상태. 스타트 상태, B. B가 스타트 상태일 겁니다. 원래 오토마타의 스타트 상태.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계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자, 과제인데 저 구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떤 과제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NFA를 DFA로 이렇게 쭉 컨버팅하고 그 다음에 최소해가지고 리듀스드 오토마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과제인데 일단 개요를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실제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쓰려면 다시 말해서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스캐너라 그랬는데요. 스캐너로 만들어서 쓰려면 스캐너의 어떤 속도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어떤 메모리 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정말 이제 프로그램이 되려면 당연히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메모리 사이즈도 우리가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FA가 어떤 속성들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녀석이 NFA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릅니까 느립니까? 느리게 되죠. NFA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돼요. 그래서 DFA가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려면 뭐가 가능해야 되죠? 메모리 사이즈를 줄이려면 오토마타에 뭐가 줄어들어야 되나요? 상태수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상태수 Q를 우리가 최소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미니미제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FA를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쓸 수는 없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상태수의 어떤 최소화, 그 다음에 DFA 이제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오토마타를 가지고 모델링을 할 때는 NFA 또는 입실론 NFA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되는 것들은 입력을 이렇게 NFA나 입실론 NFA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 NFA를 이제 DFA로 바꿔줘야 될 거고요. 바꾼 DFA의 어떤 상태수를 최소화해서 reduced DFA 형태로 다시 한번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reduced DFA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뭔가요? DFA로 어떤 스트링 오메가를 인식하는 알고리즘. 이 녀석이 LM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죠? 아주 간단한 드라이브 루틴. 그거를 우리가 결합해가지고 프로그래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reduced FA가 어떤 2차원 배열 형태의 어떤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인식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우리가 손쉽게 어떤 스트링을 인식하는 인식기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NFA를 이제 DFA로 컨버팅하기 위한 알고리즘에서 이 과정에서 다뤄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NFA를 DFA로 바꿀 때 먼저 이 입실론 NFA까지 다 커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입실론 클로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클로 입실론 클로저를 계산을 할 거고, 입실론 클로저를 가지고 억세시블한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오토마타의 어떤 상태수를 이제 따져봐서 NFA to DFA 컨버팅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FA에서 리듀스드 DFA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리듀스드 DFA의 조건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인억섹시블 스테이트가 어떤 존재하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근데 보통 이 억세시블 스테이트를 계산해가지고 NFA to DFA 컨버팅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불필요한 상태들은 나오지는 않아요. 불필요한 상태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 요 단위 모듈들로만 우리가 구별하게 된다면 먼저 억세시블 스테이트 여부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저 녀석을 이제 최소화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리듀스 DF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이제 실제 우리가 오토마타를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입력 심벌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알고리즘 다 배우셨잖아요. 알고리즘 뭐만 있으면 되나요? 배웠던 알고리즘, 입실론 클로저 계산하는 것들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누구를 쉽게 묘사를 해야 될까요? FA를 쉽게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Q 시그마 델타 펑션 Q0 F 오토마타를 잘 묘사를 하고 묘사된 오토마타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뤄봐야 되고요. 오토마타의 각 구성 요소들은 뭐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는 set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죠. 델타 펑션은 보통 매트릭스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2차원 배열을 그냥 쓰게 되면은 델타 펑션 매니지먼트 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뭐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던가 쓰면 될 거고요. Q0는 그냥 단일 원서, F도 역시 set으로. 그래서 어떤 set하고 리스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으면 오토마타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쉽게 표현한 오토마타 가지고 NFA를 DFA로 바꿨다가 DFA의 어떤 상태수 최소화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출력도 뭐가 나오면 될까요? Q 프라임 아니 Q 프라임이 아니라 N 프라임 N 프라임이 출력으로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중간고사가 껴있으니까 우리가 5월 10일
17일? 5월 10일이 좋은가요? 17일이 좋은가요? 별로 차이는 없죠. 여러분들 10일이어도 숙제는 만 이쯤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17일이어도 숙제는 이쯤에서 시작을 할 텐데. 네, 5월 17일. 일단 5월 17일로 잡아놓을게요. 자,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진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학습한 내용, 특히 이 포멀 랭귀지 시오리하고 컴파일러가 그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알고리즘, 그러한 그 내용들이 프로그램으로 아주 실체화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만, 그 다음에 혹은 그 노트에서만, 연습장에서만 이렇게 뭐 델타 펑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숫자로 썼던 게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결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립된 게 실제로 구현될 때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시기 바라고요. 5월 17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구현하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혹은 제가 뭐 간단한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그 FA 이제 그 클로저 프로퍼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FA 시작하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규 언어하고 이제 동등하게 FA에서도 어떤 연산을 지정된 연산을 이제 취하게 되면 그게 그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결과물도 똑같은 속성을 띠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Finite Automaton Language라고 Finite Automaton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 FAL이 있을 때 L1, L2가 전부 다 Finite Automaton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언어라면 L1과 L2를 유니온한 거나 L1과 L2를 이렇게 프로덕트한 거나 L1의 스타나 모두 다 오토마타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토마타 간에 어떠한 연산이 취해져도 그 결과가 다시 오토마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를 지금 간단한 예인데 요거는 이제 M1과 M2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보자. M1과 M2를 가져다가 자, 유니온한 케이스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M1이 Q1 시그마 델타 펑션 1 Q1 F1으로 구성이 되고요. M2가 Q2 시그마 델타 펑션 2 Q2 F2로 구성이 되고 Q1과 Q2의 교집합은 empty set이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이제 가정을 해주는 게 증명하기 이제 수월하고요. 겹치는 게 있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Q1의 이름을 싹 바꿔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Q1과 Q2의 인터섹션이 없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Q1과 Q2가 완전히 이제 디스팅기시한 상황에서 자, 첫 번째 L1과 L2를 유니온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상태들의 조합은 Q1, Q2, 그 다음에 Q0 새로운 상태예요. 새로운 시작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그대로 자, 이게 Q죠. 델타 펑션,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상태 Q0, 그 다음에 종결 상태, 새로운 종결 상태 집합 F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Q0는 새로운 시작 상태,
새로운 상태고요. F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F1과 F2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됩니다. F1과 F2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돼요. 만약 입실론이 L1과 L2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면 F1과 F2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만약 입실론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원에 포함이 된다라면 누구도 종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시작 상태였던 Q0도 종결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펑션은 보시는 것처럼 자 기본적으로 A하고 B에 들어가 있는 Q1과 Q2 델타 펑션을 기본적으로 다 포함을 해주고요. 새로운 델타 펑션을 하나 추가를 해줘요. 누구냐? Q0에서 A를 보고 간 상태가 Q1에서 A를 보고 간 거하고 똑같이, 그리고 Q2에서 A를 보고 간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저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는데, 자, 원래 오토마타 M1이 자, M1 오토마타가 Q1일 때 그래서 어떤 이제 종결 상태들이 있고요. M2가 이렇게 존재할 때 M1과 M2 M1과 M2를 동시에 인식하는 그런 언어는 보시는 것처럼 저러한 이제 상태로 표현이 되고요. 자, 기존에 있던 상태도 그대로 다 포함, M2 상태 그대로 다 포함, 그리고 새로운 상태를 추가하게 되어 있죠. Q0를 추가하고요. 그래서 Q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F는 원래 있던 종결 상태를 그대로 가지되 해당 언어가 만약 입실론도 포함하게 되면 Q0도 이렇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만약 입실론을 포함을 하게 된다면. 만약 L'에 엡실론이 L'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있어요. Q0도 입실론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고요. 아니면 Q0는 입실론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 A 케이스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볼 거고요. B하고 C는 뭐냐? 델타 펑션 QA는 델타 펑션 Q1의 QA 라는 얘기는 요 모든 델타 펑션들을 전부 다 새로운 오토마타가 다 기본적으로 포함하라라는 얘기고요. A 케이스는 뭐냐? Q0에서 A를 보고 간 상태가 Q1에서 A를 보고 간 경우하고 똑같이, 만약 Q1에서 어떤 A를 보고 간 상태가 이 상태다라면 Q0에서 A를 보고도 똑같이 전이를 하라는 얘기고요. Q2에서 A를 보고 간 상태가 이 상태라면 Q0에서도 역시 A를 보고 간 상태가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시작 상태는 Q0. 오토마타가 어떻게 머지가 된 것 같나요? 원래 이 새로운 Q0가 원래 Q1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스타트 상태로부터. 자, 그래서 두 개의 오토마타를 우리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오토마타를. 자, 그래서 유니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컨캐치네이션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오토마타 M'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시작 상태는 새롭게 추가될 필요는 없어요. 새롭게 추가될 필요는 없고요. 요 Q0는 누구냐? 첫 번째 오토마타의 시작 상태.
Q가 그대로 들어오면 될 거고요. 자, 상태 집합은 Q1과 Q2가 이제 유니온되면 됩니다. 자, 종결 상태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 Q2 다시 말해서 M2의 시작 상태 이 Q2가 종결 상태가 아니면 종결 상태 집합은 누구만 돼야 된다? F의 2만 종결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자, 두 개를 컨캐치네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사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오토마타를 붙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Q2가 종결 상태면 이 녀석도 종결 상태로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요. 만약 Q2가 종결 상태가 아니면 원래 있던 이 오토마타 M1의 종결 상태는 더 이상 종결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끝에 종결 상태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Q2가 종결 상태의 집합에 속하지 않으면 F2만 종결 상태고요. Q2가 종결 상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F1과 F2 모두 다 종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사하게 델타 펑션들을 만들어줘요. 델타 펑션 1, 첫 번째 오토마타에 있는 모든 델타 펑션에 대해서 F에 대한 것만 빼고 그대로 다 포함을 시켜줍니다. F에 대한 것만 빼고 그대로 다 포함을 시켜줘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만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해주느냐? F가 원래 어떤 A라는 심벌을 보고 전이를 했던 것들이 있으면 A, B 이런 전이를 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 전이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포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추가를 해주느냐? 이러한 이제 효과를 갖기 위해서 Q2가 만약에 A를 보고 특정 상태로 갔다. 그러면 똑같이 아까 스타트 심볼에서 전이해 줬던 거하고 똑같이 A를 보고 특정한 상태로 전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2에 있는 모든 상태들을 그대로 또다시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면 두 개의 오토마타가 컨캐치네이션 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토마타 그대로 두고 Q 상태 그대로 시그마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종결 상태에서 만약 Q1이 A를 보고 특정 상태로 이동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녀석이 해당 심벌을 보고 그 상태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스타도 역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원래는 DFA였던 녀석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어떤 L1과 L2의 컨캐티네이션, 유니온 취하게 되면 여전히 DFA 속성이 만족할까요? 만족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거는 L1과 L2가 전부 다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로 처리가 가능한 언어다라면 각각의 연산을 취하고 나더라도 여전히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L1과 L2가 DFA면 이거를 취하고 나도 여전히 DFA일까요? 여전히 DFA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응? DFA가 여전히 DFA인가요? 아닌가요? DFA가 아닐 수가 있게 되면 DFA가 아닐 수가 있게 돼요. 자, 뭐 간단히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A를 보고 상태가 Q2로 이동을 했는데 원래 이 녀석이 A를 보고 계속 자기 자신으로 동작을 돌아갔었어요. A 스타를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 QF는 A라는 입력 심벌에 대해서 전이할 수 있는 상태가 몇 가지죠? Q2 또는 QF. 두 개가 존재하죠. 이거는 DFA인가요? 이제 NFA죠. DFA 속성이 성립은 안 해요. 그럼 무슨 일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 아까 배웠던 NFA를 DFA로 컨버팅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시 이제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오토마타 두 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결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예제처럼 M1과 M2가 각각 0,1스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오토마타라면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하게 되면 봤던 것처럼 Q2가 종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의 종결 상태를 없애고요. B에서 0을 보고 Y로 가게 되는 것들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오토마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합쳐서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내용 간단히 이제 정리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한번 잠깐 다뤄보면은 우리가 이제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레귤러 그램마, 레귤러 익스프레션, 파이나이트 오토마타 이 녀석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동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표기법,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램마가 존재하게 되면 레귤러 익스프레션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용하면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파이나이트 오토마타가 있으면 레귤러 그램마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부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스캐너 제너레이션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성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부터 파이나이트 오토마타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뭐 짧게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짧게 표현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램마하고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의 관계, 그 다음에 파이나이트 오토마타와 레귤러 익스프레션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 관점에서 레귤러 랭귀지의 이제 클로저 프로퍼티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펌핑 렘마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간단히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잘 복습을 해 두신다라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복습을 잘 하셔서 시험 공부 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복습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